클래식을 감각적 경험으로 소비하는 음악 감상실 유형 가맹점의 경우 타 세대에 비해 2030 세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속도의 시대의 공연장을 직접 찾는 감상법에 대해 하퍼스 바자 코리아의 최강선우 에디터는 클래식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철학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며 지적 허용보다 진짜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에게 깊은 위안을 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4. 아날로그 근본, 디지털을 넘어서는 낭만, 일부러 번거롭고 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AI로 충족할 수 없는 낭만의 가치가 부상한다. 효율과 편리가 정답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일부러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며 느리고 불편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낭만의 순간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끄적이기를 즐기는 문화, 즉 라이팅 힙 트렌드가 확산된다. 학문을 대신해주는 AI가 확산될수록 감각은 점점 무뎌지는 현실 속에서 좋은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바른 어휘를 골라내고 싶은 글쓰기의 근본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을 쓰기로 끌어들이고 있다. 끄적이기의 낭만은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추세다. 소설, 시, 헌법, 노래, 가사까지 서점가에서 필사집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밴드 데이식스의 전곡 가사를 한데 모은 데이식스 가사 필사집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술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오 주목받았다. 2025년 3월에는 국내 만년필 잉크 브랜드 그립다의 팝업이 더 현대 서울에서 열렸는데 잉크를 소분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서 만년필 덕후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라이팅 힙이 뜨면서 필기구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5년 4월 얼리버드 티켓이 단 3일 만에 완판되고 5배 이상 높은 가격의 안표 거래까지 등장한 행사가 있다. 바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와 어른들의 문방구로 불리는 문구 편집숍 포인트 오브 뷰가 공동 기획한 인벤타리오 2025 문구 페어다.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면서 문방구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시대에 문구 페어의 전무후무한 성공에 업계는 놀랐다. 일부 마니아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문구 시장이 대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고급 필기구, 노트, 필, 책갈피 등을 취급하는 문구 브랜드와 편집 숍이 쇼업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문구류의 주 소비층으로 여겨졌던 20대 이하보다 30대 이하 이상의 문구류 이용 비중이 증가세다. 문구 소비층이 늘어나면서 소형 브랜드들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남동의 작은 연필숍에서 시작한 필기 브랜드 흑심과 디자인 문구 브랜드 오이뮤는 거래액이 2배 이상 성장했다. 모두가 자기만의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시대, 길거리의 공중전화마저 유물이 돼가고 있는 오늘날, 꼬불꼬불한 선으로 연결된 유선전화를 쓰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최근 프라다의 신제품 광고에는 유선전화를 쓰는 모델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영국의 유력 언론 가디언은 2000년대 초반 기술에 매료되어서 아이폰을 플립폰으로 바꾸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G세대가 다음 타깃으로 유선전화를 선택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사라진 실용성만큼 미적 가치는 오히려 올라갔다고 여기는 일부 G세대에서 유선전화는 보다 단순한 것의 매력과 디지털 이전 시대를 상기시키는 매개체가 됐다. G세대 대부분은 유선전화가 없는 집에서 자랐지만 유선전화를 찾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진다. 왜 젊은 세대는 어떻게 자신이 태어나기도 이전의 물건, 자신이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문화에 열광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근본이즘 트렌드가 발현하는 흥미로운 배경과 이어진다. 사람들은 왜 근본을 찾는가? 디지털 이전의 아네모이아. 앞서 질문한 근본이즘의 배경에 대한 답을 구하다 보면 우리는 약간 어렵지만 매우 재미있는 단어와 만나게 된다. 아네모이아,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이다.
1900년대 초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볼 때 시청자들은 조선시대 사극과는 달리 어떤 애틋한 향수를 느낀다. 그때를 살아본 사람은 없지만 미화된 추억에 미소 짓게 된다. 대도시 아파트 촌에 나고 자란 사람도 고향의 이미지를 말해달라고 하면 복숭아꽃, 살기꽃, 아기 진달래가 만발하고 피는 산골을 떠올린다. 이런 것이 아내모의하다. 보통 벚꽃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릴 때 경험했던 것에 대해 느끼는 향수인데 반해 아내모의하는 사회가 함께 기억하는 역사적 향수에 더 가깝다. 요즘 젊은 세대가 엄마 아빠가 썼던 물건에 대해 그림을 느끼는 현상도 아네모이아로 설명할 수 있다. 질문은 이어진다. 그렇다면 왜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시대를 그리워할까? 보통 벚꽃 트렌드는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만에 나타난다.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좋았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그때는 더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복고는 개인적 경험에 기대는 반면 아네모이아는 집단 기억에 의존하는 추억이므로 사회의 불안이 훨씬 더 구조적이고 근원적일 때 나타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상황이 이토록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다. 노스텔지어 심리학을 연구하는 실존주의 심리학자 클레이 루틀리지는 2023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미국의 1997년 이후 출생자인 Z세대 성인 가운데 80%가 우리 세대는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60%는 온라인에 접속하기 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고 소개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과몰입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 탈출의 목적지는 자신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 즉 디지털이 없던 시기다. 2025년 2월 출시된 AI 블루라는 책은 AI로 인해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IT 업계 종사자들의 심정을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에 빗대어 표현한다. 비단 IT 종사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AI와 불안을 합친 신조어, AI 엔시어티까지 등장했다. 미트 대학원 교수 데니얼 리는 AI 분류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곧 실제로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효율이 휴식과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피로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감, 통제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한 우울감은 자연스레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낳으며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낳는다. 근본이즘은 단순한 복고풍의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 과잉 시대의 균형 욕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과거는 왠지 모를 안정감을 준다. 트렌드 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 과거와의 것을 그리워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 행복했던 순간이 그리워서라고 답했고, 근소한 차이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과거가 주는 감성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담보해준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은 G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리서치 기관인 모닝 컨설트의 조사에 따르면 트렌디한 것보다 클래식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2021년에 비해 2024년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가 자신의 삶 이전의 시대를 탐구하는 일이 현대 사회로 살아감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의 실용적 특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는 브랜드를 통해 부를 과시했다면 요즘 세대는 보여지는 것보다 실속과 내실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소비 성향을 보인다.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해당 가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엄격하게 평가한다. 프라이스 디코딩 키워드 참조. 제품의 본질적인 가치와 희망을, 효용성을 꼼꼼하게 따지는 진짜 소비를 추구한 결과 클래식의 가치가 있는 빈티지 소비를 선호하고 세월의 노하우가 담긴 노포를 찾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시간이 감옥이 되지 않으려면
근본이즘 트렌드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 설명은 이것이 단순히 유행을 넘어 향후 소비 시장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빠르게 흘러가는 기술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아우라에 대한 갈망을 낳는다. 아우라는 시간의 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을 익히고 세상의 속도에 적응해야 하는 건 못지않게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낸 이야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진정성, 원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자극적이고 화려한 마케팅에 눈길을 빼앗기지만 동시에 묵묵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쌓아 올린 브랜드에 대한 경외감은 마음을 움직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랜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헤리티지 마케팅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1974년 탄생한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는 50주년 기념 브랜드북 단지 50년의 이야기를 발간한 바 있다. 바나나 맛 우유의 탄생 배경부터 개발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 임직원의 일화 등 출시 이후의 역사를 담았다. 현대자동차 또한 첫 독자 모델인 포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 복원에 공을 들여왔다. 현대자동차는 포니 쿠페 디자인을 현대자동차의 유산이자 상징이라고 보고 포니 쿠페의 디자인을 복원하는 과정을 다큐로 제작하기도 했다. 2025년 2월 공개된 다큐멘터리 시리즈 위대한 유산 자동차는 포니 쿠페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된 슈퍼카 N 비전 74의 제작 과정을 담았다.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성장해온 브랜드들에게 그들의 역사는 복제할 수 없는 경쟁력이다. 더불어 근본이즘 현상이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Z세대는 과거의 콘텐츠를 소비하며 당시의 실용주의적 가치관, 열정, 낭만 등을 동경한다. 복고적 취향을 겉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즉, 근본이즘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감성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본이즘을 구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설픈 구현이 아니라 본질을 제대로 해석하는 찐 모습이다. 겉모습만 흉내낸 피적 레트로는 오히려 부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구찌 열풍을 일으킨 주역 김미경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상품사업본부장은 유물을 굿즈로 만들 때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형의 의미를 해치지 않기 위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재해석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것이다. 본질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탐구와 해석이 뒷받침될 때 근본이즘은 단기적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문화적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AI가 부상하면서 모든 시선이 미래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Z세대가 보여주듯 우리가 정말 원하는 미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가치가 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클레이 루틀리지는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근본이즘은 단순한 복고의 미학이 아니라 시간이 축적한 진정성을 미래로 전이하는 과정이다. 기업과 브랜드는 단지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매몰되지 않고 세대와 문화를 관통하는 서사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근본이즘이 과거를 소환하는 것은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힘으로 작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근본이즘 트렌드 아래서 시간이 감옥이 되지 않으려면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어떻게 현명하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진보하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에 깊이 뿌리를 내린 미래를 건설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근본의 지혜와 어, 혁신의 용기를 시줄과 날술로 한 올 한 올 짜 넣을 것인가? 미래는 과거를 무조건 부족하는 자의 것도, 과거 영광에만 갇혀 현재를 외면하는 자의 것도 아닐 것이다. 미래는 가장 단단한 근본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있어서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새로운 혁신의 벼를 향해 손을 뻗는 자의 것이다.